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돌아가신 가족을 수목장에 모셨는데 2년도 안 돼서 묘지를 이전하라고 하면 황당하겠죠. 실제 한평의 한 수목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사정인지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명순 씨는 지난달 가족들을 모신 수목장이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 주인은 수목장에 묘비석을 철거하고 나가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1,500만 원을 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 아내까지 돌아가신 가족 5명을 수목장에 모신 임 씨는 황당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하고요. 아니 진짜 토자라도 문대부는 어쩌고 그런 생각 들고. 임 씨가 수목장 이용을 계약한 것은 지난해 1월. 2억 원대 근저당이 잡힌 수목장은 이미 가압류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곳을 둘러보니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묘비석들이 많았는데요. 경매 개시 결정을 받고 압류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조성된 곳도 있었습니다. 진짜 보지를 못한 부분은 저희 잘못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이 있다면은 제가 받을 생각도 있고. 새 주인은 묘비를 옮기라고 하는데 유골을 장지에 뿌린 유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입니다. 사용권을 두고 분쟁이 예상되지만 한평구는 종교단체나 공공법인이 아닌 개인이 현재 면적의 수목장을 운영할 수 없다며 기존에 난 허가까지 취소할 예정입니다. 경매로 소유권이 지금 이전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허가권이까지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 개인한테. 그래서 현재 종교단체 기도회가 폐지를 해주셔야 돼요. 수목장 계약자는 최소 240여 명.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운영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2030년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땅에 매립하는 게 금지됩니다. 그래서 요즘 자치단체마다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천억 원짜리 사업이라 지방비를 줄이려면 민간 투자를 받는 것도 가능한데 민간 사업자들이 너도 나도 경쟁에 뛰어들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는 2곳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압축했습니다. 최종 입지를 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한 민간 사업자가 후보지 한 곳에 시설을 짓겠다며 제안서를 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모 절차 없이도 사업자가 제안서를 내는 게 가능합니다. 여수시는 입지 선정 전이었지만 이를 반려하지 않고 적정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제3자 공모를 하기 전까지는 다른 업체가 제안서를 낼 수도 없습니다. 입지 선정위원들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검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위원회를 들러리 삼아서 약식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정당하지도 않고 민투법에 의해서 반려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이 봐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여수시가 사업 방식을 정한 절차도 논란입니다. 사업을 민간 투자로 진행하려면 제안서에 대한 검토 용역이 끝나야 하지만 여수시는 서둘러 민간 투자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받았습니다. 내부 논의해가지고 결정하는 상황이고 내부 검토는 어차피 중앙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명확하게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지를 놓고 주민 반발에 이어지고 있는 순천시도 최종 입지가 선정되기 전에 한 민간 사업자가 제안서를 내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순천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것이라며 적극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입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광양시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제안서를 받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소각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면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민간 투자 사업 경쟁에 뛰어든 상황, 입지 선정과 절차를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내년도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이 240억 원 증액된 419억 원으로 책정돼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240억 원이 추가 반영된 419억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해당 예산은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애초 513억 원에서 178억 원으로 65% 삭감됐지만 일부 증액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와 농작물 재해보험금 1,16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에 이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농작물 3만 2천여 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는 피해 조사 등을 거쳐 2만 7천 농가에 농약대와 생계지원비 등 재해복구비 51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재해보험에 가입한 1만 9천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64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김치의 날이었죠. 김장용으로 인기인 전남산 가을 배추가 다른 지역의 봄이나 여름 배추에 비해서 영양분이 더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절임 배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절임용으로 해남산 배추만을 고집합니다. 전국 최대 가을 배추 주산지인 해남산 배추의 경우 강한 단맛뿐만 아니라 잎의 단단함이나 무게 등 여러 측면에서 품질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남은 지역 특성상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해풍 맞고 자라기 때문에 훨씬 더 질감이 단단하고 무르지 않고 오래갑니다. 김장을 담아도. 실제 광주 세계김치연구소가 봄, 여름철 배추와 요즘 출하되는 김장용 가을 배추 성분을 분석한 결과 배추의 단맛을 내는 성분인 과당과 다당류 등이 김장을 하는 11월쯤 출하되는 전남산 가을 배추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병충해가 없는 가을에 재배되기 때문에 농약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활발한 당대사를 함으로써 당도가 높아 맛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가을 배추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 생리활성 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도 풍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늦가을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오래될수록 가을 배추의 기능성 성분 함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어제 순천시 주암면에서 주민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암댐 안전성 강화 사업 기공식을 열고 1,030억 원을 들여 비상 방류시설 신설과 취수탑 내진 보강 등에 들어갔습니다. 주암댐 안전성 강화 사업은 2027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부터 12월 초까지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일대 차량 통행이 부분 통제됩니다. 광주 남구청은 푸른길 브릿지 상부 가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오는 27일부터 30일, 12월 5일과 6일 백운광장 차량 통행이 부분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밤 11시부터 오전 6시에는 차량이 부분적으로 통제되고 공사 자재를 운송하는 새벽 1시부터 1시간 동안은 전면 통제됩니다. 최근 일본 야생조류에서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겨울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내년 2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집중 소독의 날로 정하고 가금 농장과 축산 차량 등 8천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고병환성 AI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축산 종사자가 청소와 소독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장을 출입할 경우 차단 방역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공의를 상습 폭행한 의혹을 받는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 교수가 업무에서 전면 배제됐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은 해당 교수에 대해 당초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진료와 회의 참석을 금지했지만 추가 논의 결과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까지 모든 업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조선대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조선대병원에서 지난 5월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얼차려를 하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주요 원부자재 공급망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 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곳 중 1곳이 대체 수입선이 없다고 밝혀 중국의 수출 통제 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역협회는 수입선 다각화와 희소 부자재 국산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아침마저 포근합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2.9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이나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19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무려 6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점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워지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모레 아침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포근한 대신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하늘도 종일 흐리겠고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 있겠습니다. 또 밤부터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에서 13도가량이나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0도, 여수 1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6도, 무안 17도, 강진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서해남부 먼바다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추위와 함께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